최근에 12월 3일이었죠. 밤에 심야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명분으로 종국 세력 척결, 그다음에 국정마비 등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사유로 든 게 이러한 부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반국가 종북 세력 척결을 계엄의 가장 큰 사유로 들었는데, 그런데 정작 실행하려면 포고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포고령에는 그 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수사나 제어 방책이 없더라고. 오히려 포고령에는 국회를 통제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파악하지도 않는 전공의들이 48시간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고문 내용과 실천에 옮겼을 때의 방향이 달라요. 우선 보고문 내용도 너무나 과장이 많고, 그래서 이제 계엄령 보고의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실천 단계에서는 국회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를 정보사 요원을 보내서 정부한 거거든요. 이건 불법 증거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한국의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주권자들의 투표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그런 중대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정부한 것만큼 또 그 이상으로 중요한 위법 행위가 선관위 정부라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계엄군이 수백 명이, 경찰도 포함되어 있지만 수백 명이 몰려가서 선관위를 점거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이야기에 들으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말을 믿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겠죠. 그러면은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말을 믿고 선관위를 급습해가지고 그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그러면은 지난 4월 그리고 2020년 4월 총선거가 부정선거였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는 해산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를 부정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선포문을 읽어봐도, 포고령을 읽어봐도, 그 다음에 이 계엄령을 집행하는 과정을 쭉 보면은 망상에서 비롯된 거라 생각합니다. 망상.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맨정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쨌든 그 비상계엄의 사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벌인 행동, 어떤 타겟 등등을 봤을 때는 그 명분과 일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또 한켠에서는 탄핵을 찬성한다, 아니 탄핵이 아니고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찬성한다라는 또 여론도 일부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집회도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다, 부합한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탄핵을 시도했고 등등등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할 만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측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유들로서 이 계엄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종북적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가 제일 비판을 오랫동안 많이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헌정 질서 안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런 계엄령 선포하지 않고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통해서 해결할 힘도 있고 시간도 있었어요.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반헌법적인 계엄령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데서부터 이분의 정신 상태를 제가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말하는 이제 원인들이 그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게 계엄을 통해서 굳이 구현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간첩을 잡더라도 그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해야지. 더구나 여기 선포문이 제일 중요한데 선포문 제가 읽어보니까 여기에 과장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거짓말이 너무 많은데 요거 몇 분 안 되는 선포문에서 과장, 거짓, 왜곡을 제가 짚어봤더니 한 20개가 됩니다. 특히 이 문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과장 아닙니까? 소굴이 되었다 할 수 없잖아요.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거 아니잖아요. 혼란스럽지. 그러나 이거를 이런 극단적으로 인식을 하니까 대책도 극단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빈대 잡기 위해서 초과상관 태우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적하시는 우리 조 대표님이신데 보기에도 이거는 그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이건 코미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 자체가 이건 코미디고 포고령도 코미디고 그다음에 군대가 출동해가지고 한 행위 있잖아요. 이걸 북한군이 보면은 얼마나 웃겠습니까? 야, 이거 남심하면은 저렇게 허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드러내는 것은 정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망상에 기초해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한 데다가 계엄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고 그 핵심 지휘관들이 방송을 보고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참 웃기는 대목 하나가 있는데 합동수사본부가 될 가능성이 많은 그 뭡니까 방첩사령부죠. 과거에 그게 보안사입니다. 방첩사령관 이야기는 자기도 준비가 안 됐는데 화상회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상회의 그 담당하는 기술자가 퇴근을 해가지고 화상회의에 참석도 못했답니다. 이건 영화에나 나올 만한 이런 거. 이건 무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걸 끌어서 계엄령을 집행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게 목적이 뭐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됐으니까 이게 뭐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말을 믿는다면 그래 경고성으로 세상에 경고용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 자체가 망상에 가까워서 정보 판단이 잘못됐다. 그럼 이제 탄핵으로 좀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토요일날 가결이 될 줄 알았더니 또 분위기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 탄핵안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자꾸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탄핵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80%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조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말하면은 군사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해가지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군대를 동원했잖아요. 그럼 계획만 세워도 이게 아마 내란 예비 업무 이렇게 될 건데 했으니까 그건 충분하다고 보지만은 저는 여기서 하나 내란죄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내란죄 수사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 사유는 충분하고 왜 내란죄는 신중해야 되느냐면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를 건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사실에 입각을 해야 되고 불법적인 군사력 동원은 틀림없는데 그걸 국헌문란을 위한 폭동으로 볼 수 있느냐. 폭동을 했으면 총을 쐈을 것 아닙니까? 최루탄도 던졌을 거 아닙니까? 또 사람들을 몇 사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총 한 방 안 쏘고
그리고 잡아간 사람 없고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하니까 즉각 수능을 했다. 이것까지 합쳐서 본다면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 또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을 해가지고 지금 출국 금지시키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하다가 과잉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많고 이게 국가적 자해 행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 영화관은 분노한 국민의 영화관을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내란죄를 성립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충분합니다. 그거는 중요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죠. 법률 위반. 그런데 내란죄는 안 되겠지만 뭐 직권남용이나 뭐 이런 건 충분하지. 이 내란죄라는 쉽게 말하면 내란죄가 역적죄거든요. 국가 반역죄 아닙니까? 뭐 이제 친위 쿠데타로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로 보지. 그러니까 그 용어에 우리가 너무 현혹이 되면은 행동이 과해진다고. 친위 쿠데타다, 내란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말에 끌려가는 상황인데 요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하는 거 이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것은 사실 내란죄는 경찰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지금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니까 그 연관돼 가지고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이런 걸로 하는데 이게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상당히 좀 곤혹스럽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탄핵 사유는 된다. 좀 어떤 부분일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로 절차 뭐 이런 얘기하죠. 계엄선포 요건을 계엄선포 요건을 위반한 게 제일 크죠. 계엄선포 요건을 위반한 거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것은 군대를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사법기능까지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회는 제외하고 그거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전쟁에 준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군사력이 동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3일 밤 10시 이전에 그런 명백하고 현존하는 소요 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민주당을 급주기 위해서 했다고 본인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탄핵사유고 이 탄핵사유의 근본은 이런 판단을 하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존재한다는 게 상당한 불안 요인이죠. 망상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 요인이니까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탄핵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이제 하얀데. 근데 뭐 좀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7년쯤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는 우리 조 대표님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보수 인사들께서 탄핵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들과 반대를 표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을 좀 반대하셨는데 지금의 탄핵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차이가 그때 있으면 너무나 큰 차이지. 솔직하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탄핵된 거고 그 탄핵 결정문을 읽어봐도 이게 과연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사안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간단해요. 탄핵 사유라는 게 기업에 압박을 가해가지고 재단에 출연하도록 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재단에 들어간 돈은 사적으로 위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징역 20년을 선고하는데 그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또 윤석열 당시에 특검 수사팀장 아니었습니까? 그것하고 군사력을 실제로 동원한 행위하고는 그건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 불가. 뭐 이제 탄핵 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보수 세력 전체하고 연동이 좀 돼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도 또 탄핵이 보수 대통령에서 나오면 보수가 입을 타격이 너무 크고 또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 찬성했던 합리적으로 찬성이라는 걸 하고 싶었던 의원들도 있었는데 하고 나서 배신자 프레임이 찍히고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탄핵에 투표를 하라고 하는데 정적수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투표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고 이런 비난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주로 하는 말들이 그 말이죠. 보수계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 보수가 받을 타격이 너무 크고 또 이후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크게 다칠 수 있다.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보수가 아닙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에 반대하면 자동적으로 보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수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 보수고 그 핵심은 보수의 핵심은 한국에서는 방공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아닌 윤석열, 보수가 아닌 국민의힘을 자꾸 보수라고 우기면서 지켜내야 한다는 그 논리가 벌써 무너진 지 오래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수적 가치를 위해서 몸을 던져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수적 가치를 지키려면은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던 반역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지. 그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봐준 것 아닙니까? 중요한 몇 개의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여기까지 몰고 온 세력이 있어요. 그거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유튜브를 오랫동안 듣다가 보니까 세뇌가 됐어요. 세뇌된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계엄령을 피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야장창 주장하던 선관위를 급습한 거죠. 급습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져가지고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라는 걸 발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자, 이 정도면은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할 이유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순간부터 나는 보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수가 사느냐, 윤석열을 지키느냐, 한동훈이 대통령 되도록 하느냐가 아니라 국가 위기 상황 아닙니까? 국가니까 나라를 위해서 행동해야지. 보수라는 게 나라를 위해서 행동하는 거지. 보수가 보수도 아닌 윤석열 국민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보수는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수는 철저하게 이번에 자기 반성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바닥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탄핵을 반대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탄핵을 반대해가지고 그럼 다음 대통령 선거에 보수 후보가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어쨌든 보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고 탄핵에 반대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수의 어떻게 보면 또 심리를 아시는 입장에서 보수를 걱정하시는 원로의 입장에서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탄핵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9월 며칠이었죠? 7일이었나? 그 탄핵 맞죠? 7일이었죠. 예. 제가 그 국회 방송을 지켜보면서 세계가 지켜보는 방송에서 국민의힘이 한 행동,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투표했다가 그게 끝나자마자 우르르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우르르 나간 것은 자유의사에 의한 투표를 하면은
몇 사람이 넘어가서 탄핵안이 통과시킬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당 국회의원들은 못 믿으니까 다 나가버리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게 보수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고 투표나 모든 결정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맡겨야지. 이건 무슨 작당을 해서 당론이라는 것은 그럴 때 하는 게 아니죠. 보수는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와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보니까 완전히 민주당이 마치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이고 국민의힘은 내란 비호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구도가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때 자유의사투표를 했어야 돼.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 놓고 지금 일주일 동안 한동훈 대표가 뭐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이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게 이 헌법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진은 본인이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탄핵을 통해서 하면 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의 권력을 마치 이양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당대표와 국무총리가 일종의 과도 정권을 만든 것처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헌법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야기는 지금 헌정 중단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대통령은 움직이지 않고 대통령의 권력을 마치 부분적으로 넘겨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빨리 헌정 중단 상태를 종식시키려면은 저는 탄핵을 통해서 하는 거, 탄핵 소추를 한다는 게 탄핵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일단 헌법재판소로 넘겨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거. 그 시간 동안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무총리가 대행하도록 하면은 헌정 중단 상태가 종식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안정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안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질문할 게 북한군이 백령도로 포격했을 때 그러면 작전은 누가 지휘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건 통수권도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붕 뜨잖아요. 그래도 뭐 지금 현재 여당 의원들하고도 뭐 얘기들도 가끔 해보셨을 테고 국민의힘에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수수반을 내놓고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정권을 안 넘기겠다는 거죠.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준비 기간을 벌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로드맵을 만든다는데 뭐 내년 봄에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고 버텨주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이 버텨주는 기간 동안에 나라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 여론은 격분 상태로 더 자꾸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는데 상황이 급하게 굴러가는데 이 눈덩어리가 한 번 부르면 막 커지듯이 가속도가 지금 붙어 있어요. 이럴 때는 상황을 통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황이 바로 정치를 통제를 해요. 그 상황의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민주당이라고. 민주당이 상황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군대, 정부, 수사기관이 다 민주당 영향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것도 헌법에도 맞지 않는 대책을 계속 내어놓다가 보면은 그 상황에 치여버린다고. 그러면은 뭐 대통령 꿈도 적어야 되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돌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헌법 아닙니까? 헌법대로 하면 돼요. 헌법대로 하면은 탄핵 절차로서 해결하는 겁니다. 탄핵 절차. 물론 우리 국민들이 탄핵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상당 불신을 갖고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걸 보고 이거는 헌법 수호의 용기도 능력도 없다고 비판을 해왔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치열하게 다툴 수가 있잖아요. 저는 헌법재판소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막 다 흥분 상태인데 신입 쿠데타다, 막 내란죄다, 내란 우두머리, 뭐 내란 수괴 막 이렇게 엄청난 말이 나오는데 재판을 하면은 차분하게 윤석열 측 변호인도 나오고 국회 측 소추인도 나와가지고 토론을 할 것 아닙니까? 서로 공방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논리적으로 변호해주는 세력이 없어요. 국힘당도 포기한 지가 오래됩니다. 그걸 통해서 약간의 냉각기를 가지면서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좀 파악하면서 흥분 상태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기간에 국민들에게 교육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존기에 될 것 아닙니까? 좋은 헌법 교육이에요. 그래서 빨리 헌법적 프로세스에 넘겨야지 다른 꼼수 부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꼼수라고 말씀하신 국힘 측의 지금 고민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에게 시간을 좀 주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자라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되게 궁금해한 게 많은 보수의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그 국민의힘이 내놓은 일종의 수습안 뭐 의견 들어보면 또 그럴듯하기도 한 이 수습안에 많은 분들이 과연 이렇게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는가 그런 부분이 사실 되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참 생각해보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다 이렇게 작용 반작용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젠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분노나 미움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쪽으로 향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뭘 했느냐?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헌법 수호 천사였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 종북 반국가 세력이었느냐?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만약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한다면은 탄핵에 찬성하면서 법원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재명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하라. 특히 다음 대통령 선거 이전에 결론을 내라. 그래야 우리 국민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낼 때 그쪽 내가지고 동시에 법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끝내라. 대법원까지 끝내라. 이렇게 요구하면 그게 모르겠습니까? 뭐 결론성 질문인데 어쨌든 그 국민의힘은 어쨌든 정치공학적인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치공학적 판단이 이번에는 어떻게 통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세계 역사상 이런 비상계엄령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장난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출발점이 되는 정보 판단이 다 잘못되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통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당선인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나오는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청와대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부터 예컨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몰아냈는데 그 근거도 사실이 아닌 걸로 나중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2030 중도층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의료대란 사태를 유발해가지고 지난 총선에 친 거예요. 의료대란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고 그걸 가지고 의료계와 논의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 사실이 밝혀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계속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 엑스포 유치도 근데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2025년에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리는데 5년 뒤에 그 인접한 부산에 왜 그걸 줍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믿고 밀어붙이다가 결국 마지막에 뭐 한 10대 1 정도로 깨지고 말았는데 이게 통했어요. 그러니까 정보 판단이 잘못돼요. 이분은 내가 망상이라고 했는데 망상은 정보 판단을 잘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국회가 당장 계엄 해제 결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그럼 예상하고 했다면 이건 완전히 장난한 거죠. 어느 쪽이든.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저는 사실은 이 계엄 사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 대란입니다. 지금 초과 사망자가 한 달에 아마 1,000명 단위로 나올 것일지 모릅니다. 6.25 사변 이후에 국민의 생명에 가장 큰 위협을 주고 있는 이 의료 대란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같이 정리를 해야 돼요. 똑같이 망상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는 그는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의료 대란이고 또 하나는 계엄 사태인데 이거는 국회의회에서 중단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중요한 정책 중에서 망상에 기초해서 일어난 정책은 이거 되돌려야 됩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기 국방부에서 대통령이 더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아니까 이름을 지어주지 않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대통령실 이름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방금 드린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계엄도 있지만 그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일종의 정치공학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투표에 불참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민심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민심에서는 탄핵을 하라는 여론이 더 높은데. 아니 민심으로부터 괴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헌법적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헌법적 판단은 또 사실에 기초를 해야 되고 사실관계로 봐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고 헌법으로 이야기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국민들도 그걸 요구하고 이걸 합친다면은 탄핵은 불가피한 겁니다. 탄핵은 불가피하되 이게 우리 국민들이 너무 흥분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상태에서 수사가 무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으로 끝내야 되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말도 아닌 국정농단이라는 걸 해가지고 수사를 한 결과가 남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뭐 구속까지 하고 출국 금지 아니 대통령이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거는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왜 출국 금지 구속영장 청구 이거 지금 경쟁적으로 합니다. 어느 기관이 먼저 구속영장 청구할 거냐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은 뭐가 됩니까? 이런 때일수록 점잖게 하는 게 인류국가 시민들의 덕목인데 그 점잖게 하라고 만든 게 헌법 아니고 헌법 아닙니까? 그게 바로 탄핵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절차에 집중하고 과잉 수사는 막아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큰 문제가 이 과잉 수사 그리고 과열 경쟁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튼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투표를 참여할지 안 할지 단장이건 주말에도 그게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우려이기도 한데요. 보수계 원로로서 투표 자체를 응해야 되는 해야죠. 아니 자유우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도록 정해져 있고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당당하게 투표에 참여해가지고 저는 당론을 정해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론 정할 때가 아니에요.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대책을 세워 나가야지. 지금 식으로 꼼수를 하다가는 이 꼼수가 또 다른 불씨가 되어가지고 정말 다가오는 대선에서 얼굴을 들 수 없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좀 몇 주간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감당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고 그러면은 이제 하야하라는 요구가 훨씬 더 강해질 것이고 본인도 견딜 수 없을 것이고 그러나 탄핵 절차로 넘어가면은 거기 맡겨버리면 되니까 하야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하야와 이제 탄핵이 뭐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이 상황에서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는 국가와 국민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래 버텨가지고 찬스를 잡을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뭐 결단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 문제를 푸는데 제일 쉬운 건데 아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할까봐 상당히 신경 쓰지 않을까요? 하야하면 당장 60일 뒤에 쓴 건데. 그러니까 이 민주공당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런 정치공학적 고민 때문에 지금 하야를 걱정한다는 게 당론으로 정했다면 불참을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투표를 지연시키거나 탄핵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게 당론이라면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론도 이번 탄핵 투표 때는 아마 안 통할 겁니다. 당론을 정한다고 해도 난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벌써 이탈자가 병실 이탈자가 세 사람이군요. 그죠? 세 사람이 나왔잖아요. 5명만 더 나오면 이제 통과가 되는데 앞으로 며칠 동안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큰 일이 났을 때는 큰 일이 터져버리면은 원칙대로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 과거에 우리 역사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꼼수가 통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말이 통할 때가 있다고. 그것은 질서가 유지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혁명적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황 그렇게 보시는군요. 질서 있는 퇴진이 어렵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준비하신 말씀 중에 혹시 제가 질문으로 포함하겠습니다. 이런 사태를 부른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학교 나왔잖아요. 그리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잖아요. 특수부 검사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냐,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서울법대 교육이 잘못됐고 우리 검찰의 전통이라든지 습관이 잘못되었다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데 여기 깔려 있는 것은 교양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최근
한 3, 40년 동안에 한글 전용을 하다가 보니까 교양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교양의 핵심은 분별력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의 실패는 교육의 실패, 그리고 한국의 실패,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언어가 한 인간의 사고를 결정하고 그 사고가 행동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좋으신 말씀 잘 듣겠습니다. 저기